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08% 상승 마감, 코스닥은 0.4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좀 특이하죠. 오늘은 또,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증시 대비 계속 강한 모습, 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또 미국 증시가 이제 지금 선물이 오전부터 한 1%대 이상으로 급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2% 이상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요런 부분은 또 오늘 반영하지 않고 약간 코스닥은 하락 마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또 쉽다. 왜냐하면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가 한 2.44 찍고 1.64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나스닥 대비하면은 절반 수준밖에 조정을 보이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니까 최근 미국 증시 대비 우리 증시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이 미장 대비 강한 이유. 어,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미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이제 4%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절반밖에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덜 떨어진 부분을 오늘 미 선물이 올랐지만 그래도 선반영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어제 우리 증시도 만약에 한 3에서 4% 정도 하락을 했었다면 이제 미선물 반영하면서 오늘 뭐 1, 2% 정도의 양봉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뭐 미증시가 이대로 뭐 마감이 돼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는 이유가 그 메타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메타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뭐 급등 중이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투심이 좀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제도 나스닥이 1.7%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뭐 실적 발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 중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근데 항상 보면은 분위기 안 좋을 때 믿고 가는 애플이 항상 좀 분위기를 살려줬던 경향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항상 시장을 보면은 메타 이번에 실적 발표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워낙 또 많이 하락해 있었고 시장에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등을 해주고 애플 같은 경우는 얘는 뭐 또 기본은 해줄 거야라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뭐 실망스러운 뭐 실적 발표가 나와도 뭐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지금은 뭐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워낙 시장이 변동성이 큽니다. 나스닥도 지금 12,500포인트 저점 구간에서 힘겹게 좀 유지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 뭐 반등이 나왔다고도 재차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추세를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도 당연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깨고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박스의 중간값인 900포인트 정도에서 버티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코스닥은 다시 한번 이 저점 포인트를 테스트하러 갈 거고 코스피는 그 박스 저점을 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라든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보유 종목들 중에 혹시 익절할 수 있거나 현금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좀 웬만하면 현금 보유해 놓고 추 좀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좀 더 지금으로선 좋은 판단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6시 갓 이제 시간에가 마감이 됐는데 제가 업무 보다가 방송하려고 이제 켰는데 좀 당황했습니다. 뭐 사실은 당황까지는 아닌데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설마 하면서 지켜봤던 종목이잖아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지금 시간의 하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일단 방송 키기 전에 잠깐 뉴스 찾아본 바로는 하한가 간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뉴스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걸로는 일단은 이 부분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의혹들이 좀 뭐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 뭐 찌라시 도는 걸로는 뭐 횡령이네 뭐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아직 뭐 밝혀진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 뉴스 말고는 딱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시오노기랑 뭐가 이렇게 파기됐나 아니면 뭐 실패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세무조사 쪽이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종목도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드린 게 금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때 한번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리고 나서 그 후로는 제가 단 한 번도 이번 주 내내 일동 그룹주들은 언급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이제 세무조사 이슈로 하한가를 갔었고 이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요 정도 악재는 아무리 세력이라고 해도 이겨내고 다시 뭐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방송에서 멘트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일동홀딩스가 진짜 미친 듯이 이 이후로 뽑아버렸죠. 근데 이거는 뭐 분명히 뭐 세력들이 마음 먹고 이제 끌어올렸던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물량 정리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찜찜해서 이 이후로는 저도 이번 주는 방송에서 제가 얘네들을 언급도 드리지 않았고 저도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제가 방송에서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정말 뭐 어느 정도 주식을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나 진심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누구나 다 1년에서 2년이면 터득을 합니다. 요즘 뭐 유튜브 방송 비롯해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수익 내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손실 보지 않는 법에 대한 연구가 좀 덜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고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어떤 리스크 관리나 뭐 종목 선정, 위험 회피에 대한 공부 혹은 뭐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인드적인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나 어떤 그 연습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1, 2년만 하시다 보면 수익 나는 방법은 저절로 깨닫게 돼요. 내가 자신 있는 패턴, 자리, 기법, 종목 선정. 근데 다 어디서 깨지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다 깨집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땡겨 버리니까 얘네 진짜 이러다가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미련, 그냥 내게 아닌가 보다. 내 기준에서는 아직 세무조사라는 악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버나잇을 절대 할 수가 없어. 하더라도 돈 들어올 때 단타로만,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야지. 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게 이제 주식에서는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은 거의 똑같이 다 다뤄드리잖아요. 식품주 뭐 매일 다뤄드리잖아요. 근데 4월 24일 이때가 이제 일요일이거든요. 요때를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은 제가 언급을 방송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뭐 틈틈이 언급 드리면서 얘네는 이제 세무조사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조금 뭐 조심히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저도 오늘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얘네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사실은 좋지 않고 항상 그 시대의 어떤 그 급등주의 약간 항상 같은 패턴의 마무리로 가는 듯한 모습이어서 솔직히 이번에도 뭐 이때처럼 하한가 갔다가 말아 올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저는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포지션을 두고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핫한 철강주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최근 한 2주 정도의 방송에서 가장 많이 강조드리고 언급드렸던 섹터가
정책주들 이거는 뭐 제가 썸네일로까지 그냥 아예 박아놨기 때문에 뭐 부정할 수가 없죠. 4월 21일 뭐 정책주 반등 시기 맞춰버렸다. 그러니까 이 전부터 계속 요때도 4월 17일 정책주 다시 주목하자. 정책주라고 하면 뭐 있습니까? 원전이랑 뭐 건설밖에 더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계속 언급드렸죠. 근데 지금 원전주 한신기계만 올라가서 좀 뭐 슬프긴 하지만 어찌됐건 원전주들 분위기 좋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언급드렸던 게 원전 그리고 건설주 이대로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나서 철강이었던 것 같아요. 철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 뭐 하이스트리나 금강철강 이런 애들부터 이제 시세가 좀 시작이 되어졌고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뭐 지속적으로 철강주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얘네들이 한 번에 같이 좀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얘네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강주 애들이 약간 지들끼리 움직이는 게 좀 강해요. 그래서 뭐 하이스틸이나 뭐 이제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나 있는 국면이잖아요. 1파가 나왔고 2파가 나왔으니 여기서 이렇게 바로 뽑기보다는 조금 눌렀다가 이렇게 3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직 좀 덜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골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어제죠. 그래서 뭐 NI스틸이나 뭐 문배철강, 부국철강 이런 애들도 말씀을 드렸고 고려제강이랑 동일제강은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언급은 좀 못 드렸는데 어찌됐건 얘네들도 잘 준비하고 오늘 일단 상한가가 좀 들어가 줬고 한 달 전쯤 제가 그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동국제강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는 이제 뭐 무거운 애라서 얘네들처럼 막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어서 뭐 한 이쯤 드렸던 것 같은데 얘도 뭐 천천히 추세 돌리면서 잘 가고 있고 일단은 뭐 이제 동일제강 이제 고려제강 얘네가 이제 급등이 나와줬고요. 이제 뭐 부국이나 문배 이런 애들도 추가적으로 종목 순환매가 좀 돌아주는지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철강이랑 조선 쪽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서 STX 엔진 얘도 뭐 몇 번 언급을 드렸죠. 요때 한번 언급드려서 요 정도 뭐 반등이 나왔고 어젠가요? 어제도 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요 저항대를 놓고 요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다 돌파가 나올지 이대로 진짜 떨어질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뭐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잠깐만. HMM. HMM도 지금 요때 이제 요게 이제 이 장기 평선의 추세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파동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동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보통 이제 거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HMM도 좋았고 그래서 조선주들도 나쁘지 않아요. 차트들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뭐 뚫어주는 쪽으로는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저항 구간이라는 것은 뚫을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서 항상 이 저항 구간까지 가는 이 길목에서 먹는 게 확률적으로는 가장 완벽하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이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제 뭐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확률이 50대 50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항상 어떤 저항대라는 것은 뚫을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놓고 매수 관점은 한 이 정도 구간에서 항상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점을까지 가는 동안에 수익을 내고 맞고 떨어지는지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그때 가서 또다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지는 겁니다. STX 엔진은 뭐 이제 저희 정혜원 방에서도 오늘 이제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이날 이 16,000원 고점 16,300원 요쯤 구간에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얘가 뚫어줄까 맞고 떨어질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항상 얘는 좀 윗꼬리가 좀 긴 게 특징인 종목이라서 그리고 오늘 뭐 완전히 조선 쪽으로 핫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은 좀 매도를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 뭐 이제 눌렸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뭐 이제 그때 가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원전이랑 건설주들은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수도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지금 또 가요, 또 가. 얘만 너무 이제 마이웨이로 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원전이 강한 건지 한신기계가 강한 건지 좀 헷갈릴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제가 원전 테마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아니 조금은 아니겠죠.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가려면 좀 전체적으로 가주면 좋은데 지금 시장의 수급이 그만큼 받쳐주질 않아서 그런 건지 한신 기계만 너무 이제 홀로 잘 가는 느낌은 큽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들도 이대로 절대 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때 한참 하락하고 있을 때부터 제가 방송에서 진짜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돌아 나갈 거라고. 근데 뭐 얘네들도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뭔가 예전처럼 급등을 하는 모양새는 좀 많이는 없어요. 일단 추세적으로 돌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찐 상승이 나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단기적으로 약간 반등만 나왔다가 죽을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덕시나호징도 얘가 가려면은 양봉으로 좀 채워서 갔으면 좋은데 갭 띄고 이렇게 이제 죽어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모양 자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건자재도 이게 물 흐려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얘네가 이제 가주려면은 전체적으로 양봉을 뽑아내면서 장중에 시간에서 말고 그렇게 좀 거래대금을 쌓아주면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동신건설 거래대금 140억, 일성건설 350억 지금 수급이 지금 다 다른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식품 테마나 지금 대성에너지나 뭐 GSE 같은 요런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식량난 테마는 사실은 뭐 지금 뭐 해지 테마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제 시장에서 해지 테마로 인식하고 있는 이제 이런 블랙 테마 애들이 결국은 수급이 좀 빠져줘야 얘네들 죽고 뭐 정책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철강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동차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아마 수급이 쏠리면서 큰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가 죽기 전에는 뭐 얘네들도 뭐 로봇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급이 저쪽에 다 몰려 있으니까 한 개씩만 오르잖아요. 원전도 한신 기계만 오르고 로봇도 휴림 로봇만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모자란데 그 수급을 지금 뭐 이제 식량난이나 뭐 해치 테마들이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료 관련주 중에 이제 뭐 한일 사료는 특히 얘도 제가 방송에서 조정 없는 상승엔 항상 반등 없는 하락이 따른다. 그러니까 조정 없이 폭등한 애들은 떨어질 때도 큰 반등 없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얘네들은 제가 한일 사료도 제가 정확하게 요날 첫 툼에 눌림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뭐 요날이랑 반등은 좀 있었겠지만 매매하기에 뭐 그렇게 이제 녹록치는 또 않았을 수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다 이제 빼먹을 수 있었겠지만 일봉상으로만 봐도 뭐 초보분들이 뭐 괜히 접근했다가는 진짜 이런 거는 정말 나락가거든요. 반등도 없이 이렇게 한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요. 공략을 하시더라도 한일사료랑 현대사료 이런 거 말고 물론 이제 현대사료는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땡길지도 몰라요. 뭐 여기서 밀어넣고 뭐 이렇게 또 땡길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한일사료랑 현대사료보다는 차라리 이제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애들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식량난 테마는 조금 거리를 좀 두자. 그러니까 뭐 아예 뭐 관종을 삭제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그 거리두기를 하자. 하더라도 조금 이제는 소액으로 하고. 그러니까 와 이렇게 시장에서 뜨겁게 주도주로 뿜다가 물론 오늘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JC케미칼이 땡기면서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다시 어제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올라간 어떤 얘가 아닌데 올라갈 때의 느낌만 보면은 휴마시스나 완전히 조정 없이 뽑았다가 그냥 죽여버렸던 휴마시스나 조정 없이 뽑았다가 반등 없이 죽여버렸던 안랩이나 사실 뭐 지금 식품주의 어떤 차트적으로도 크게 다를 건 없는데 하나가 달라요, 하나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렇게만 보면은 휴마시스나 안랩처럼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가 달랐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휴마시스랑 안랩은 재료가 사라져 버렸지만 얘네는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은 어느 정도 줄 수도 있고 뭐 또 진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다시 전고점도 넘기면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등 후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어떤 테마가 한번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켜보고 하자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고 나서 다시 접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주도주였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잡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등 뭐 개별적으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뭐 단기 과열 풀리면서 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하지만 지켜보고 하자.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지. 그다음에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량난 관련주에서 수급이 완전히 이제 가스, 유가 얘네들로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조금 더 파동이 이어질 건지 저도 궁금한데 종목들의 어떤 끼나 그런 거 봤을 때 뭐 이렇게 죽기보다는 그래도 이 구간 안에서 한두 번은 더 롤링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만약에라도 시장이 또다시 뭐 급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얘네들은 많이 받을 거예요. 어찌됐건 얘네들은 시장이 악세를 보일 때 훨씬 힘을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실 뭐 그렇게 볼 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UAM으로 올라왔던 뭐 베셀이나 NPC는 오늘 한번 슈팅이 나왔다 죽어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뭐 구형테크 얘네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마스크 해제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좀 있는 이츠한불 정도? 다른 애들은 별로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리더스 코스메틱이랑 이츠한불 요렇게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제 뭐 결국 두 방향으로 가겠죠. 마스크 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재료 소멸로 살짝 오르는 척 하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조금 시장을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략을 하려면은 진지하게 좀 했었어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갖고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혹시 이제 재료 소멸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었다. 근데 또 원체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두기 같은 거는 코로나 기간 2년 반, 3년 동안 풀었다 해제했다가 반복이 됐었지만 이 마스크 해제는 진짜 코로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파급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재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참 이 부분이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이제 아직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장 재료가 발표되고 나서 판단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기로 하고요. 저희 무료 체험방 있으니까 이쪽으로 뭐 링크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많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